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이슈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사는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조동혁 선생님 외에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주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건 일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름 때문에 아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가 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없는 일도 아닙니다.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거든요. 근데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 기사가 하나 납니다.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배 구조가 취약한 한솔케미칼의 조동혁 회장이 3% 룰을 피하기 위해서 지분을 판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상법 개정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제 감사 선임이죠. 그 감사 선임에서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3%를 회피하기 위해서 판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고요. 기사 아랫부분에 보면 일전에 DI 동일과 주식 교환을 논의해 왔으나 최종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DI 동일하고 한솔케미칼하고 주식을 바꾸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 이게 기사가 났던가 뉴스가 났던가 그래가지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고 한솔케미칼이 그런 일 없다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지배 구조가 약한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선임 관련된 조항을 보게 되면 형법 542조입니다. 감사 선임 또는 해임할 때 발행 주식 수의 100분의 3, 3%죠.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3%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서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할 때에는 특수관계인 그다음 등등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도 3%까지만 행사하게 되는데 여기 조건이 이제 가장 큰 조건 우리가 봐야 되는 조건은 최대 주주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한솔케미칼의 조동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3%가 아니고 그러니까 합산해서 3%가 아니고 각각 3%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이 법이라는 거는 이제 공동체 상식의 기준에서 정하는 규칙인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접점으로 이제 법을 만들다 보니까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허점을 잘 찾아가지고 나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고 진행하는 게 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분들, 육사분들이 계시고 저희 레디 파트너스도 이런 허점을 찾아서 우리에게 저희 우리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게 3% 룰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건 추정이죠. 추정. 어찌됐건, 이제 한솔케미칼이라는, 이제 한솔그룹이죠. 한솔그룹. 한솔그룹의 조동혁 회장님. 한솔그룹의 최상단에 있는 게 한솔케미칼이죠. 뭐, 상장사만 해도, 뭐, 유가증권, 뭐, 코스닥 뭐, 이렇게 합쳐서 상장사만 해도 한 10개 정도 갖고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 이죠. 예. 이게 뭐 기업 집단인데 그 중에 이제 뭐 지주회사격인 한솔케미칼 지분율이 어찌됐건 이 조동혁 회장이 왜 특수공개인이 한 15% 이상이었다가 매매 요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거래계획 보고를 냈죠. GS한테 뭐 한 30 몇만 주를 팔겠다. 30만 매주를 팔면 이제 140만 주가 되니까 이제 국민연금 최대 주주가 되고 그 30만 주가 이제 8월 25일 날 잔금을 치르면서 한 달 이제 거래계획 보고를 한 달 전에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게 아마 거래 종료일이죠. 종료일에 지분 공시도 내고 뭐 하면서 다 종료되고 그러면 유가증권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 거래를 한 거는 조동혁 회장님하고 이제 GS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이니까 이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내는 거죠. 최대주주 이렇게 변경 공시를 내고 또 관련돼서 지분 공시를 이제 조동혁 회장님이 개인적으로도 지분 공시를 내고 이제 유가증권은 최대주주의 소유 내역 변동 내역을 공시도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지분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뭐, 베어링사나 뭐 이렇게 5%, 6%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갖고, 회사가 괜찮은데, 이거 왜 지분을 왜 팔까? 지분을 더 사들여서 경영권을 더 강화해도 모자를 판국에 돈이 필요하셨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내용보다는 좀 아, 조금 좀 전략적인 3%를 회피, 지배구조를 취약한 조동혁 기장이 지분을 판 이유가 3%룰 회피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리 기자님, 박종관 기자님의 어, 추정이죠. 추정. 제가 봤을 때도 맞는 것 같긴 해요. 채무 상환 목적도 있지만 우호 주주인 GS를 활용해서 3%룰 회피하기 목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뭐 이래저래 뭐 필요한 거죠. 이 예전에 좀 3%룰 회피와 관련돼 가지고 사조 산업의 이제 주진우 회장님, 그 우리 국회의원 주진우 씨는 아닙니다. 뭐 주진우 기자님도 아니고, 하여튼 주진우 회장님이 이 3%를 주식 대여라고 기준일 끝난 다음에 다시 돌려받고 이래가지고 3% 룰을 회피했다가 법상은 맞는데 회장님이 이제 국정감사 끌려갔죠. 그 이후로 한동안 보지 못했던 한동안 보지 못했던 3%룰 회피. 새로운 방법을 또 찾으신 거네요. 뭐 어찌됐건, 이분의 이제 그 포커스는 주식의 소유 목적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사조산업이 기준일에 주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포커스로 맞췄다면, 우리 조등yok 회장님은 자산이 2조가 넘으시니까, 아니, 회사 자체가 2조가 넘으니까, 아, 요 감사위원회를 설립할 때 어차피 감사로 선임이 안 되죠. 조단위가 넘어가니까 감사위원회를 선임할 때 요 단서 조항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선임 또는 해임할 때 특수관계인까지 다 이제 묶어야 된다. 합산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하고 국민연금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가뜩이나 근데 돈도 필요하네. 돈도 좀 갚을까? 어차피 이제 돈도 필요한 시점이고 하니, 그러면 얼마 차이가 안 나니? 그냥 시장에 던질 수는 없고, 우호주주한테인 GS에다가, 이제 하지 않았나. 그거를 바라본 어, 메인 눈이 이제 박종원 교수님께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야신 거죠. 내년 이제 뭐 정기주총에서 뭐 이렇게 우대권 행사할 것이다. 역시 GS 뭐 우대도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국민연금 13.5%, 베어링사가 6.4%, 뭐 노르웨이 중앙은행 6.5%, 뭐 6%, 뭐 VIP 자산운용 뭐 3.66,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기관 투자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제 연금들, 노르웨이 중앙 그렇지만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회사의 편에 좀 들죠. 회사 편에 드는데, 보통 대부분 다 회사 편에 드는데, 사회이사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그 한솔케미칼이 주주들이 뭐 이렇게 뭐 주주들이 뭐 제안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좀 아무래도 미리 준비를 하신 거죠. 어찌됐건 지금 이제 8월 25일 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 조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차가 걸리죠. 6개월 내에 이제 또 반대.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하게 되면 이제 6개월 내에는 단매차,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단매차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거 단매차는 단매차대로 어차피 회사에 돈 주는 거니까 하겠다 하면 어차피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 거면 임원 뭐 거래 계획 보고를 할 거고, 근데 거의 대부분 하진 않죠. 이 계획을 짜고 이제 8월 달, 9월 달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크게 좀 바라보는, 금방 또 생각으로, 9월 달에 벌써 8월 달에 내년 3월, 12월 말 기준이지만 3월 정총을 대비하냐.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뭐 이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채무 상환 목적이 도래하니까 겸사겸사 뭐 이렇게 짜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주식은 소액주주들만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지 거의 대부분 대주주들은 뭐 거의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기 주식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또 이제 상법도 어떻게 개정할지 모르니까. 또 모르죠. 또 임시주총 불러서 이제 내년 3월에 법 개정되기 전에, 감사위원회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임기 3년, 예, 임기 3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입맛에 맞는 분들로 다시 이제 세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빨리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뭐 결의해도 10월, 11월이거든요. 10월, 11월. 10월 말, 또 10월 달에 이제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 불러도 10월 말, 조금 늦어지면 11월 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닥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 좀 큰 회사다 보니까, 쉽게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뭐, 임총이 됐든 정총이 됐든, 3% 룰 회피하기 감사 사회이사를 뽑기 위해서 어,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최대주 잠깐 내려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모르죠. 이제 요거에 이제 또 좀 이슈가 되고 열받으면 이제 또 국민은행에서 주식을 던져가지고 이분들이 아직 최대 그 12월 30일 정총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이제 홍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회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최대 주주하고 10% 안짝이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퍽하면 최대 주주 변경이 떠요. 그 이유가 이제 국민연금에 사다 팔다를 해버리면은 그냥 살 때는 최대주주가 되고 팔 때는 또 최대주주가 안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12월 말에 가면 임총이 아니라면 12월 말 근처 가서 우리 또 국민연금은 또 이제 기관 투자자니까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공명정대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이긴 한데 조금 리스크하지 않나. 왜냐면 기본적으로 주식수가 10% 내외가 돼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요 단수, 최대 주주인 그, 요 전제 조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3% 룰을 좀 이제 좀 완화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